안녕하십니까, KN솔루션의 김명진 대리입니다. 오늘은 솔리드웍스 도면 변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DWG 변환을 하실 때 일어나는 각종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각종 문제 사항 및 해결 방법, 그리고 배율 관련 문제, 길이 소수점 값 생성되는 문제, 은선 실선 변환 문제, 자유곡선 다중선 생성 문제, 다중 시트 내보내기 문제, 그리고 그 외 각종 사항들 조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의 경우에는 자주 문의가 들어왔었던 내용이고요. 일단 솔리드웍스의 옵션 중에 내보내기에 1:1 배율 사용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걸 사용해서 내보냈는데 정상적으로 내가 원하는 치수의 값이 안 나왔을 때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안내드리는 내용입니다. 제가 오른쪽 상단에 설명을 써놨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도면 배율을 삽입할 때 그 축적에 맞춰서 축소가 됩니다, 모델이. 근데 이거를 DWG로 변환할 때 축소된 배율에 맞게 곱하기를 해줘야 1:1 배율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용자 정의 배율을 해서 내가 뷰를 뽑았지만 내보내기 할 때는 시트 배율을 기준으로 해서 내보내질 때가 있습니다. 보통 시트 배율이기 때문에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상단에 보시는 내용처럼 내가 원하는 배율이 아니라 시트 배율을 기준으로 해서 배율이 커지다 보니까 원하시는 값이 안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보내기를 하실 때 조금 유념하셔야 될 건 뭐냐면, 평소에 도면을 작성하실 때는 시트 배율을 기준으로 해서 도면을 작성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세도나 부분, 투상도, 확대도, 등각도,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치수에 한해서만 사용자 정의 배율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옵션을 통해서 어디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분, 배율 선택하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이 내용은 PPT에 있는 내용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DWG 하단에 있는 이미지를 보시면 치수의 정밀도를 올렸을 때 저렇게 소수점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럴 때는 시스템 옵션에 내보내기에 파일 형식 DWG를 보시게 되면 끝점 합치기라는 옵션이 존재합니다. 저 옵션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는 이제 좀 공련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제대로 나가지 않는 경우는 고품질 DWG 내보내기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소수점으로 정밀도가 나가는 부분은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 옵션을 통해서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내용은, 지금 설명드릴 내용은 몇몇 고객님의 한해서만 나타나는 문제인데요. 솔리드웍스에서는 은선이었지만 DWG로 내보냈을 땐 실선으로 변환되는 문제입니다. 일단 많은 내용들의 처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엔지니어한테 제일 문의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하지만 기초적인 것 중에 레지스트리 초기화를 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좀 덜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에 있는 레지스트리 초기화만 일단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곡선으로 분명히 작업을 하고 도면을 내보냈는데 DWG에서는 선이 끊기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 라고 하면 지금 저 옵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옵션의 위치는 시스템 옵션, 내보내기, 그리고 DWG, DXF 관련 내용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유념하셔야 될 사항은 뭐냐면, 모델링 할 때부터 선이 깨져 있으면 저 옵션을 체크하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리드웍스가 아닌 DWG에서 복사한 스케치를 가지고 모델링을 하셨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깨진다는 거, 그 점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저장할 때 다중 시트는 어떻게 저장이 되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솔리드웍스로 다중 시트로 작업한 내용을 한 도면 안에 넣을 수 없느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솔리드웍스는 조금 안타깝게도 한 제품의 한 도면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두 번째 옵션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다중 시트로 작업을 하셨을 경우 개별 파일로 모든 시트 내보내기를 하면 시트별로 DWG가 자동으로 생성되고요. 거기에 맞게 1대1 배율을 체크했을 때 배율을 다 1대1로 맞춰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옵션은 두 번째 거를 사용드리는 걸 권장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래에 있는 옵션들은 다 설명을 드렸는데 위에 상단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안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오토캐드는 버전을 다르게 저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웍스에서 내보낼 때 버전을 원하는 버전으로 선택해서 내보내시면 되는데 때로는 버전이 너무 낮으면 내가 원하는 폰트로 나오지 않고 전혀 엉뚱한 일본어가 나온다든지 폰트가 깨진다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버전을 살짝 올려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글꼴 같은 경우는 오토캐드 표준 타입보다는 트루 타입으로 사용하시는 게 배열이나 이런 부분에서 깨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 같은 경우는 그냥 오토캐드 타입으로 사용하셔도 무방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솔리드웍스에서 DWG 넘어갈 때 레이어를 잡고 싶으시면 사용자 정의 매핑을 체크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 내용은 생각 외로 좀 길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 엔지니어 중에 다른 한 분이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링크를 참조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KN솔루션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 DWG 매핑과 관련된 내용이 따로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중에 몇 가지만 한번 선택적으로 해서 요런 부분 때문에 중요하다, 요 옵션을 체크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것들 다시 한번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선은 솔리드웍스가 실행된 화면입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면은 왼쪽에 제가 일단 세팅을 사용자 정의 배율에 1대2로 지금 한 뷰만 바꿔 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시트 배율은 1대1입니다. 지금 그리고 값은 10이 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지금 솔리드웍스 도면상에서는 오른쪽에 지금 사용자 정의 배율 1대1이란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다른 이름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DWG로 파일 형식을 바꿔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옵션을 누르시면은 이제 바로 옵션 창이 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베이스의 배율을 뭘로 할 것이냐가 지정이 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시트 배율이 우선입니다. 거기 시트 배율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요 배율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전에 1대2로 세팅한 게 결론적으로 그냥 1대1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1대1 배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즈를 키워주지 않고 저 사이즈는 지금 10이라는 아까 치수가 5로 바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내보내기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럼 내보내고, 자, 드래프트 사이트, 저희 드래프트 사이트로 2D CAD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바탕화면에 저장했으니까 바탕화면에 베이직 도면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도면이 열렸고요. 이 열린 상태에서 지금 저기 1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저희 명령어 DI로 제가 치수를 이제 찍어보면 지금 배율이 아까 1대1이었기 때문에 시트 배율이 1대1이었기 때문에 곱하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당연히 5로 나간 건 일단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번에는 아예 시트 배율을 1대2로 낮추고, 자, 시트 배율이 1대1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뷰 배율은 다 1대1로 해볼게요. 그래서 모든 뷰를 1대1로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이름 저장을 다시 한번 눌러서 DWG로 파일 형식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저장할 게 이제 바탕화면이니까 바탕화면 선택을 해서 요번에는 파일 이름에 언더바 2를 붙여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저장이 되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일단 저장이 됐으니까 다시 저희 2D 드라프트 사이트로 가서 자, 열기를 통해서 베이스 2번을 베이직 2번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베이직 2번을 열면 지금 보이시는 대로 자, 10이라는 치수가 있죠. 근데 DI를 체크를 하게 되면 자, 20으로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배율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영상으로 다음번 알아볼 내용은 뭐냐면 이제 레지스트리 관련이에요. 이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뭔가 기능이 작동 안 한다 하면은 저희가 뭐 도면뿐만 아니라 모든 솔리드웍스에 관련돼서 좀 실행을 하는 내용이고요.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실행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대로 커런트 유저라는 쪽에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그 안에 웍스가 있어요. 그래서 커런트 유저 이외에는 건드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지금 보시는 대로 솔리드웍스가 있는데 이걸 지워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지우면 다 소실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름을 변경을 하고 이제 웍스를 끕니다. 자, 요거 저장 안 함 하고요. 자, 그리고 웍스를 실행하는데 조금 부득이하게 지금 반대편 영상에서 이제 웍스가 실행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웍스가 실행되는 게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지금 웍스가 실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레지스트리 편집기에서 F5번을 누르면 웍스가 다시 실행을 하면서 지금 보시는 레지스트리를 다시 새로 폴더를 생성해 주면서 레지스트리 위치를 잡아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처음 설치했을 때 뭐 동의하겠냐 라이센스 관련돼서 이제 이렇게 사용권 계약도 나오고요. 그래서 완전한 초기화라고 거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일단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거는 뭐냐면 나중에 그 새로 했는데도 안 된다. 그래서 기존 설정을 불러올 거다. 그러면 기존 레지스트리 솔리드웍스 다시 지우시고 언더바 2번으로 했던 솔리드웍스를 다시 이름 바꾸기 해서 원래 솔리드웍스 폴더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영상으로 이제 안내 드리는 건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나머지 사항은 그냥 옵션만 체크해 보시면 바로 육안으로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직접 한 번씩 해당 옵션 눌러 보시고 잘 안 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저한테 이제 이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로써 내용은 한번 전달을 드렸고요. 요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을 토대로 내가 해당하는 옵션이 있을 경우 체크하셔서 적용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이외에 좀 어려우신 거나 좀 잘 안 되시는 거는 저희 KN 솔루션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KN 솔루션은 언제나 고객 비즈니스의 혁신을 지원하는 디지털 파트너사이고요. 이 외에 궁금한 사항은 지금 보이시는 소셜 네트워크 내용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